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명국가에서는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것도 국민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국가 경제, 국가 안보에도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정책이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사실에 반하고 과학에 반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오로지 권력의 힘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갑자기 요새 전기자동차가 나와서 공해가 없이 잘 다니고 있고 점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앞으로는 기름이나 가스를 쓰지 않는 자동차가 나올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기름 쓰는, 가스 쓰는 자동차를 전면 금지시키겠다. 금지시키겠다. 우선 지금 짓고 있는 자동차 공장을 공사 중단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섬유산업은 이제 사양산업이다. 섬유산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포항종합제철 이제는 필요 없다. 문 닫게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예를 든 자동차 산업 또는 종합제철 금지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전문가들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 선동가들, 특히 환경선동가들이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공포, 여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 백지화 계획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실감이 없습니다. 이 원자력은 과학기술 중에서도 최고도의 수준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하기가 쉽습니다.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폭탄을 구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뭐 방사능 오염이 퍼져나가고 기형아가 생기고 원폭과 같은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원전과 관계된 선동은 아주 잘 먹혀듭니다. 전기, 에너지는 문명의 기초입니다. 이 한민족이 늦게 산업화를 하면서 이 문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작이 뭐냐? 호롱불이 석유 불로 바뀌고 그것이 전기로 바뀌는, 전등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고 값이 싸고 오염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산업 건설에는 지난 한 6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청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배출하고 1970년대에 드디어 고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우리 기술로 가동하기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드디어 한국형 원자로를 UAE에 수출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덕분에 한국의 전기는 질도 좋고 값도 쌉니다. 전기 질이 나쁘면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 북한은 전기 질이 나빠서 컴퓨터나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자력 백지화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이게 무엇보다도 법률 위반이고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한국전력공사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또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그러죠. 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100% 지주회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인 박종관, 주숙희 두 사람이 지금 신고리 5호, 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 결정,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다.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 라는 것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법원에, 대구에 있는 대구 지방법원에. 그러니까 공사 중단 결의를 낸 한수원의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화시키고 무효화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우선 공사 중단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여기에 여러 분의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수원은 작년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안전위원회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38개월간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하다 하는 보증을 받고 작년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콘소시엄과 공사 금액 8조 6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80억 달러입니다. 이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공사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 공정을 완수했고 이미 1조 6천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조 6천억 원. 요새 워낙 이 금액이 뭐 조 단위로 올라가니까 1조 6천억 원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인지 8조 6천억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실감이 안 갈 겁니다. 8조 6천억이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방비의 한 5분의 1쯤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60만 대군의 국방비의 5분의 1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보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전 백지화가 결정이 이미 가장 중요한 결정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밑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결정해서 지금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6월 27일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는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한시적으로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더구나 근 4년 동안에 면밀하게 안전성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한 것을 정지시키려면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든지 아니면 대지진 같은 게 나와가지고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잘 진행되고 있는 공사, 지금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 공사가 결정된 겁니다. 그 공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의, 검토, 법률적 행위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공사인데 일단 중단시켜놓고 공론화위원회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이틀 뒤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한 장의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기업 특성상, 한수원은 공기업이죠. 에너지법 제4조 3장에 의거해서 국가의 에너지 시착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면서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법률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6월 30일 날 그 공문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17업체에 알렸습니다. 1000명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지역 주민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니까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서 7월 7일 한수원은 경주시의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3일에는 이사회가 노동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그 다음날 비밀리에 경주시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적 이사 13명 중에 12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해가지고 공론화 기간 중에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여기에 이미 이 불법입니다. 이 공사 중단 자체가 불법이에요. 정부가 한다고 다 적법한 게 아닙니다. 법을 안 지키면 정부가 하든 개인이 하든 그건 불법이에요. 이 불법적 공사 중단으로 이미 1000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1000억 원. 이 1000억 원은 국민 세금입니다. 결국 그만큼 전기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는 소송 대리인들은 이사회 결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거다.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 그리고 공사 중단 조치를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이 에너지 정책, 특히 8조가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그 계획이 만들어지고 뚝딱 하는 게 아니죠. 그 과정은 10년에 걸칩니다. 10년에 걸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공사가 작년에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책을 제안한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이 참 무모한 짓을 저지르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납니다. 무식한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그렇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무식한지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사고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5,6호기 공사는 2008년부터 이미 9년간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에너지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공론화, 기술적 검토를 다 거쳐서 이루어진 적법한 공사입니다. 적법한 공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원개발 촉진법과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38개월간의 복잡한 안전성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8조 6천억 원, 공사업체가 760개, 연인은 5만 명이 이미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 공사를 뒷받침한 법적 절차가 있고 국가의 장기적 정책 결정이 있었다. 5, 6호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빙산과 같은 거대한 적법 절차의 깊은 뿌리가 있다. 이 뿌리를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수 없다. 자를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시간 때문에 한번 봅시다. 2008년 7월 27일 한국 에너지 정책에서 최상위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8년 8월 27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더 높인다. 41%까지 높인다. 이 계획이 성사되기까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에너지 공급자, 수요자, 시민단체 참여해가지고 공청회하고 공개 토론하고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2008년 1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부 계획이죠. 이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이라는 최신형 원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UAE에 수출했고 영국에 지금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을 사용한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계획이 2008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방 착공하는 건 아니죠. 2013년 9월 30일에 한수원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산자부 장관의 발전소 건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3월 11일에 이 일본에서 동북지방에서 쓰나미,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쓰나미로 원전의 취약성 후쿠시마 사고가 나니까 2014년 1월 4일에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41%를 목표로 하는 것을 29%로 낮추기로 하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결정을 국가가 또 내렸습니다. 수정 계획이죠. 여기 따라서 38개월간의 안전성 검토를 한 다음에 드디어 2016년 6월 27일 한수원은 국가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안전법 10조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착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 10년에 걸친 국가기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여한 최고도의 공론화 과정, 법적 검토 과정, 기술 검토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어느 날 연설을 통해서 원전 백지화하겠다. 짓고 있는 공사 잠정 중단시키겠다. 이제 와서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일의 순서가 맞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리고 상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학이 통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권력의 남용인 겁니다.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그래요. 직권남용. 더구나 이 손해를 볼 사람은 우리 국민 전체입니다. 그 손해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뭐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가 될지도 모르고 그 영향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치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 변호인들이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법리는 뭐냐 하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하면 한수원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한국전력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전 주식을 가진 가처분 신청인도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되므로 공사 중단 조치를 취소시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송 대리인단은 권성, 천기형, 하창우, 김정술, 구충서, 석동현, 이재원, 양윤숙, 우인식 변호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쓴 신청서에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워낙 결정 과정이 무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보통 법률 문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뭐라고 하느냐. 군사작전을 방북할 정도로 사전 예고 없이 비밀리에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전격적으로 처리하여 공사 중단을 결의하였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불리한 결정을 낼 때는 먼저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기회 또한 봉쇄되었다. 이것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향하는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고 불법하면은 그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국무회의 심의는 결코 적법한 국가의 에너지 시책이 될 수는 없다. 국가 에너지 시책은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간의 과정, 논의 과정, 공론화 과정,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대통령의 주관적인 말 한마디로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초법적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에너지 시책, 즉 기존의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결정은 그런 즉흥적으로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부 등은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에 의하여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공사 중단은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에너지법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법 등에 따라야 한다. 정부의 주장은 관련 법을 사문화시키는 초법적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호, 6호기를 중단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맨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모델 APR 1400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입니다. 의대를 3기를 짓는 수출을 하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1조 원이나 되는 큰 공사입니다. 21조 원, 2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단을 시킨 것이 영국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되느냐. 한국에서 불량품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중단시킨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원전을 어떻게 영국이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보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킬 정도 같으면 외국에서는 그 원전 모델은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고향에서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누가 사줍니까? 그러니까 진행 중인 이 원전 수출 협상에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니라 21조입니다. 21조의 수출액. 액이 걸린 문제 완전히 등에서 열심히 지금 수주 활동하는 사람 등에 칼을 꽂는 거죠. 칼을.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변호인들은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원전 5, 6호기 뭐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연구 중단시킬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지불한 1조 6천억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 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이 9,912억 원이 더 나가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원전을 짓는 걸 이용해가지고 지역 지자체,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이 7,777억 원을 받기로,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금액을 배상해야 될 것이다. 또 5, 6호기 대신에 무슨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5, 6호기 중단시키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전력에 블랭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9조 2,626억 원이 더 든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초법적, 비상식적 조치로서 국민이, 국가가 손해를 봐야 될 돈이 12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국민이 12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부담하면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인프라이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중장기 전력 수급, 전기료 수준, 미래의 산업 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백년대계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승인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전 백지화, 공사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 행정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사태이고, 이것이 용인된다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다.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그리고 그걸 대체하려면은 어차피 가스나 석탄, 석유를 써야 하는데 공기는 더 오염되고 그 폐기물 처리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전기료는 대폭 오를 것이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단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한수원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법치 국가의 안정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근거를 해가지고,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표현은 내가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안전하다. 한국에서는 원전 사고가, 인명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꾸 후쿠시마 원전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후쿠시마가 일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은 그런 쓰나미가 와도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동률이 가장 높아요. 세계에서 한국 원전은. 무엇보다 가장 값이 삽니다. 자,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무리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는 절대로 이게 문명국가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더구나 아니고. 독재가 뭡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 아닙니까? 대통령이 법률 무시하면 그게 독재로 가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넣어야 독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생명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입니다. 재산. 국민 재산. 국가의 재산은 국민 재산이죠. 이것은 공기업이니까.
더구나 전기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려면 과학적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즉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폐기시켜야 할 만큼 위험하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하다. 아니면 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전기료가 너무 비싸게 치인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 선동 구도는 지금 어디 보면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전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중단시켜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선전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률과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는 짓을 하면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원전 백지화에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여러 사람들이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당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법에 맞는 행동이냐? 과학에 맞느냐? 사실에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정신 차도록 해야 됩니다. 상관이 명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은 공무원들이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그런데 이 선동 구조는 과거에 광우병 선동, 사드 반대 선동, 그리고 원전 반대 선동이 비슷합니다. 광우병 선동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독극물인 것처럼 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사드 반대는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유해할 정도가 아닌데도 그것이 위험하다고 선동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해서 원전 폐기 쪽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세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책이 이런 선동, 거짓 선동에 휘둘리면 그게 정책입니까? 과학에 위반되고 사실도 아니고 더구나 무엇보다도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런 선동에 정부가 놀아나면은 그것은 문명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야만 국가의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원전을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분이 6월 19일에 고리 1호기에서 한 이야기를 밑줄 치어서 읽어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이거 사실과 다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후순위로 여겼으면은 사고가 났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났지 않았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경주 대지진과 원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경주 대지진이라는 표현은 무리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야 대지진이라고 하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지진은 이미 원전 설계하는데 다 그 감안되어 있습니다. 그 몇 배, 몇십 배도 감당할 수 있는 설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허위의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애꿎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백지화하는 논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등등. 그런데 지금
원자력 폐기, 원자력 백지화에 나서고 있는 세력,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는 과거에 광우병 선동했던 세력도 있고 사드 반대했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국가 정책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계획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소인데, 또 이분들의 공통점은 북한의 원자폭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남한의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한 것도 그것이 유럽산 쇠고기면 반대 안 했을 텐데 미국산 쇠고기니까 반대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는 이념적 이상한 이념이 깔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중수로 여기서 나오는 그걸 재처리한다든지 하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도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 수 있는 삼중수소 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더 짓지 않고 앞으로 발전 수명이 설계 수명이 다 됐다 해가지고 가동 중단을 시키면은 앞으로 우리가 국가 전망을 걸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시설, 기능을 잃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람 역할을 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핵무장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겠다고 해놓으니까 자체 핵무장을 하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등등을 포함한다면 이것은 원전 백지화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이것은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국회 입법 사안입니다. 국회나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는 원전 백지화 정책은 무효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입법을 통하지 않는 또는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는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 조치도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